어제 매불쇼에 나온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검찰개혁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유 작가가 김대중 정부 때도 5년 내내 대통령을 흔들고 괴롭혔다고 꼬집었습니다. 당 내에선 금도를 넘은 독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또다시 보수 인사 기용 등 이재명 정부의 외연 확장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 친명계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디스한 거죠.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남준 의원은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로 내부가 서로를 향해 싸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유 작가가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대통령을 흔들어대느냐고 물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도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이 대통령은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모인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주춤한 이유를 알게 됐다는 등 유 작가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당권 경쟁에서도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평론 영역을 벗어났다고 말했고 송영길 의원은 저주와 악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유 작가가 대통령 탓을 한 발언에 대해 정청래 의원에게 묻자 노 코멘트라 답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하면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전통적 지지층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외면, 서운함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아서 개혁이 주춤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 작가 주장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면서도 필패 우려에는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진보 정권의 성패에 대해 종종 잘못 진단해온 유 작가가 왜 이 시점에 또 그랬는지 반문하며 평론 영역을 벗어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시는 것이 여러 번 있으니까요. 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유 작가 발언을 저주라고 했고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친문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도 유 작가식의 편가르기가 더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작가 발언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도 갈리는 만큼 전당대회까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꼭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어야 됐을까? 그리고 과거에 매불쇼에서도 공개했지만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 고비고비마다 정치적 고비고비마다 그야말로 정치적 동지로서 애정을 가지고 괜찮다, 견디시라, 함께하겠다 이렇게 지지 응원했던 동지인데 저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셔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장 변호사님부터 들을까요? 이게 제일 좀 귀에 꽂혔고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킨 게 이른바 필연적 패배인데 네. 이 맥락을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마 정계 개편을 생각하는 것 같다. 네. 그 정계 개편이라 함은 이제 외연 확장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패배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생각이다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표방해왔던 방향성과 그 지향에는 외연 확대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의 어떤 지지층 구조로는 항상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다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주 고정적인 지지 양쪽에 한 20-30%가 있고 중도층. 그럼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공고하게 그 맥락에서 나온 게 이를테면 구조적 다수라는 단어였고 그래서 1.5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서 일본처럼 자민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굳힌 부분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전 대단히 공감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건 정책과 인사예요. 그래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폭넓은 부분이 펼쳐지고 있고 또 인사도 물론 어떤 뭐 반대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그 방향성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의 이 보관을 좀 따라잡진 못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정 변호사님?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유시민 이사장님께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때까지 굉장한 뭐랄까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지주라고까지 하기보다 위안을 주신 분이죠. 신경 안정제. 그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우선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이 말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악담인지 아니면 충고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해왔던 과거를 좀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위안을 줬었고 이 사람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데까지 얼마나 역할을 해왔었는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급브레이크라고 생각해요. 운전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안 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한 번쯤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님의 보관을 제3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이 보는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반대를 어떻게 소화해내는가가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그냥 그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보장돼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나는 선이야. 선이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낳을 거야. 이런 사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유시민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그 우려를 표하는 거는 그걸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항상 진실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단지 공격이다, 뭐 음해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왜 저런 말이 나왔는지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된다고 믿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냥 무시하시기보다는 한번 좀 돌아보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있을 때 논란이 커지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수사권을. 그게 보안이 됐든 별건이 됐든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입장을 대통령께서 지난 3월 16일에 기 밝혔고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토 박아서 지난 3월 16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뭐 바뀌었다. 저는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확고부동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기소를 원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이런저런 뭐 또 홍기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막 이상한 법안이 올라오고 또 이분이 외교관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인데 어떻게 또 검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 이러니까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이런 건데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리를 확실히 끝내서 끝! 그만 얘기해! 이게 우리 눈앞에 이게 있으니까 그러는데 네. 공수처 그 법안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려우니까 개혁이고 중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저는 군데군데 일어나는 이런 부침이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지 이게 실패의 상징이라든지 안 된다라는 그쵸. 뜻으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야기했던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유시민을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합니다. 유시민을 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공소유지를 절대 수사권을 절대 검찰에게 주지 않았다고 약속했다라고 여러 번 밝혀요. 근데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했던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그걸 원한다 였거든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논리를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본인